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문재인의 이집트 K9 수출권과 윤석열의 폴란드 무기 수출권의 해답은 김대중의 인도네시아 수송기 도입 사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 채널에서 그동안 한국 방사 무기 수출에 대한 장려와 홍보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한국 무기 수출 사건에 있어서도 그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했더니 본 채널이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한다, 이런 유언비어까지 살포를 하고 고정 간첩이다, 이런 유언비어까지 살포를 하면서 마치 한국 무기 수출을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는 건은 문재인 정부가 이집트의 K9 수출을 했던 건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 내막은 김대중 정부가 당선인 신분인 시절부터 추진을 했던 인도네시아 수송기 도입 사건, 그리고 아시아 자동차 군용차 수출 사건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건의 수출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는 사건이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서방 선진국들에 의해서 이의 제기를 당하거나 나토 국가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당할 소지가 아주 많다, 이런 말씀으로 귀결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문재인의 이집트 K9 수출권과 인도의 K9 수출권을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K9 수출권은 하나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꾸준히 협상을 해오던 사안이었습니다. 이거를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가 다 해결해 준 것처럼 선전을 해대면서 공치사를 했지만 정작 하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K9 수출권은 말이 수출이지 원조입니다. 원조. 과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 원조를 받을 때도 미국이 한국에 장기 차관을 제공하고 그 돈으로 한국이 미국제 무기를 사는 방식이 많았었습니다. 문재인이 추진한 방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집트에 무기 대금 전체 총액의 80% 이상을 대출을 해주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조건으로 상담을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가 가격을 너무나 깎으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이런 멘트로 끝을 냈습니다만은 이거를 일단 발표된 자료를 동원해서 인도와 비교를 해본다면 인도도 자주포 200문을 추가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1조 6,050억 원입니다. 이집트는 자주포 200문을 도입을 하면서 탄약 운반차 50에서 60대, 사격 통제 차량 40대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2조 원대 이상,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무기 도입 대금을 다 대출을 해주면서도 K10 탄약 차량을 50에서 60대 이렇게 불분명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2조 얼마, 이게 아니라 2조 원대 이상, 이렇게 애매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조건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 건은 하나를 위하고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이집트를 위해서 맺은 계약입니다. 그럼 왜 문재인이 말년에 이집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K9 자주포 수출권에 개입을 했을까요? 당시 최근 국정원 소식에 밝았던 강용석의 모 유튜브 채널에서 북한의 채무를 변제해 주려고 했다, 이런 방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강용석이 그런 멘트를 하지 않았어도 문재인은 대선 예비 후보 시절부터 정부의 사전 허락도 없이 네팔과 부탄에서 북한 요원들과 접촉을 한 사실이 있고, 북한의 난수 방송 지령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을 전복시키고 북한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취임도 하기 전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인 한박도를 점령해버렸고, 문재인은 자신이 북한 요원들과 대선 예비 후보 시절 때 접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북한의 난수 방송 재개 날짜를 조작까지 하다가 발각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강용석의 말이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하자마자 폴란드 무기 수출권에 개입을 했습니다. 명목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순방 때 그런 협상을 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김대중이 당선인 신분 때부터 인도네시아 수송기 도입 사건을 찍어서 부정한 돈을 4천만 달러 이상 챙긴 것을
되돌아 본다면은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 당장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제 카메라를 휴전선과 동서남해 그리고 주요 기지와 전략 장비에 장착한 그 사실을 조사를 하고 철거를 해야 함에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고성 GP를 통해서 재월북했을 때 그 중국제 카메라 관리 병사들조차 어떻게 시간 동기화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도 누군가에 의해서 시간 동기화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게 국회 국방위에서 적발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를 도입할 때 그동안 군의 카메라를 납품하는 업체들을 다 배제시키고 신호등을 만드는 업체를 발탁을 해서 중국제로 납품하게 하고, 그 카메라가 안보사의 검열에서 백도어와 스파이웨어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했고, 그 IP는 북경이었던 것도 확인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이 육군 참모총장 시절의 핵심 사업으로 문재인의 지시를 이행했던 겁니다. 이런 사안은 놔두고 신임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에 쫓아다니면서 민간 기업들이 그동안 잘 추진했던 사업을 도맡아서 나섰고, 그 과정에서 한국군 K2 흑표 전차 180대를 도입을 해라, 도입을 안 한다, 그 180대가 3차 물량이다, 이런 거짓말까지 계속 늘어났었는데 3차 물량은 56대 정도 되고 4차 물량이 180대인데 이거는 계획도 아직 잡히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거를 3차 물량이라고 하면서 육군에게 양해를 받았다, 이런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폴란드가 계속 말을 바꿨던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지금 엄청난 숫자의 한국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계속 터뜨리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가격, 지불 조건 이런 거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비밀이다 이렇게 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정부가 7월 27일 날 MOA를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지만 정작 현대와 카이는 그 사실을 부인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미 폴란드의 전차 생산 업체와 MOU를 체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중반까지 K2PL 개발을 끝내가지고 2025년부터 현대로템이 폴란드의 생산 라인을 투자해서 기술 이전을 해주면서 생산을 시작한다, 이런 MOU였었는데 그 생산 시기도 2026년으로 미뤄졌고 놀랄 만큼의 기술 이전이 있을 거다, 이런 발표만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군 K2 흑표 전차는 도입을 하지 않고 노르웨이에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K2NO 상태로 도입을 하되 가격은 흑표 전차 수준으로 맞춰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가 이제는 그냥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K2 흑표 수준으로 180대를 도입한다고 또 태도를 바꾼 겁니다. 이게 무기 수조원을 도입하고 수출하는 나라들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조건으로 수출입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공산주의 댓글 부대들이 한국 무기 수출을 반대하는 채널, 고정 간첩 채널, 종교단체 채널, 이런 음해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김대중 정부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무기 수출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정권은 바로 김대중 정권과 문재인 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투명한 과정에 동일한 흑막이 있을 거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문재인이 이집트에 선심을 써서 K9 200대와 탄약차, 사격 통제 지휘차 이런 거를 거저 넘겨주면서도 조립 생산은 이집트가 다 혼자서 합니다. 한국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죠. 손해죠, 손해. 그거를 폴란드에 그대로 적용할 위험이 아주 큰 겁니다. 폴란드에 나토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대출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도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하겠다고 했던 한국군 사용 K2 흑표 전차를 갑자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K2PL이 폴란드에서 생산할 때 업그레이드를 하면 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한국과 짠 거죠. 폴란드는 군대 10만의 약소국입니다. 그거를 이번에 30만으로 늘린다고 하면서 무기를 도입하는 거지만 그 과정에 석연치 않은 문제가 상당히 많고, 그 사례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이집트 K9 수출, 그리고 김대중 정권의 인도네시아 수송기 도입 사건과 아시아 자동차 군용 트럭 사건 수출건입니다. 당시 아시아 자동차 2.5톤 트럭이
가격이 4,408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에 수출됐습니다. 그리고 수송기 한 대당 500만 달러 이상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폴란드에도 적용될 수도 있다는 의혹 제기를 한 것은 부당한 행위가 아니고 정당한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